자,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선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수행 주체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 시간에 이제 문사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듣고 사유한 이 법에 대해서 확인해 가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이 문사수예요. 그럼 이 수행에 있어서 이 문사수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닦을 숫자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7페이지 수행은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정념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정념이 있으면 불교 수행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경계성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게 생각염이 있고 생각상이 있고 생각사가 있어요. 그 이 생각을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 본다면은 요거는 이제 관상이 되죠. 관상이. 그럼 요거는 그럼 요거는 뭔가 하면 사유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전부 다 진실을 깨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염도 이제야 이건 이제 정념이라고.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보면 요 알아차림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직관. 그 다음에 추론을 하는 거죠. 이 직관은 뭐 다 아시죠? 직접 인식이죠. 직접 인식. 요거는 추론은 이제 간접 인식. 그럼 우리가 인식이라고만 이 생각의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요 정념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정념은 요 직관의 직접 인식이에요. 요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아차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유 분석하는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거 간접 인식이에요. 내가 사유한다 하는 것은 간접 인식. 그게 왜 간접 인식이냐면은 직접 대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매개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럼 생각상은 요거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거는 요 딱 보면은 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이미지죠, 이미지를 본다는 거죠. 이미지를 보는 것이 이제 관상이에요. 이미지 내가 떠올려서 보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요거는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직접 인식하는 요거는 요쪽으로 직접 인식.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미지에 떠올려서 내가 보는 거. 그러면 직접 인식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안다는 거죠. 네, 알아차린다. 이런 게 있더라, 직관에. 근데 직접 인식은 어떤 매개도 없이 바로 확인하는 방법. 요건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바로 탁, 예, 보고 우리 아는 경우 있죠. 얘기하자. 근데 탁 보고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이 육감적으로 바로 탁 알이 나는데, 그 사람의 뒷면이라든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사람 속이 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은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속 사정까지 다 알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분석해 봐야 돼요. 예, 그게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은 알 수 없다 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다 분석했을 때 저 사람이 겉은 저렇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건 간접인식.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인식하는데. 근데 있는 그대로 안다 하는 이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있는 그대로 안다 하는 이 단계가 있는데, 그럼 이 알아차림이 있는 그대로 아는 이 알아차림, 바로 즉 머리를 써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딱 아는 이것이 어디까지 그럼 가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그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그냥 이제 막 알아차림을 하면 있는 것들 알면 처음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뭘 아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린다 이러면은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통증이 일어난다 이런 걸 알아차리거든요. 몸이 막 열이 나는 걸 알아차릴 수고, 몸이 막 움직이는 거, 진동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알아차림은 첫 번째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알아차림으로 들어가면 이제 뭘 이제 알아차리게 되느냐 하면은, 이 그냥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알아차린 게 아니고, 딱딱함도 변한다는 거, 부드러움도 변한다는 거, 열이 나는 것도 변한다는 거 알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상도 다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순간 변하니까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래 가면은 이제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에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러 버리면은 형태가 뭐고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 뭐 생각 일어나고 사람들 캐치를 이렇게 하다가 마음 한 덩어리가 나타나. 얘기하죠. 그것도 캐치가 되는 거야. 좀 더 가면 마음의 본성이 실체가 없다 하는 것도 캐치 가능. 그것이 정념이, 이게 어디 가면 정념. 이게 하는 거죠. 직접 인식하는 거죠. 그건 이제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건데 분석을 통해 사회 분석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회 분석이야. 이게. 그걸 이제 다르게 좀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바로 사람 보고 저 사람 어떻다 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판단을 바로 이렇게 합니다.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딱 직감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또 며칠 지나 탁 맞는 또 느낌이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죠. 내가 판단을 좀 틀렸네 이런 생각. 그런데 그런 판단 들어가는 거는 직접 인식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갖고 그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있는 것들을 인식한다, 그들을 안다 하는 거는 판단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직관을 한다, 있는 것들을 본다, 있는 것들을 안다 이러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판단을 유보하게 돼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전제를 하지 않고 그냥 알기만,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이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직접 인식이에요. 직접 지각이라고 하고. 직접 인식하는 게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행 지도에 보면은 이 알아차림이 바로 아는 것, 즉각 아는 것이 갖고 얘기해 주면은 그걸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무스탕 가가지고 이제 극기 명상을 하는데 그 4사람 다 7명이 가가지고 4사람이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강의하거나 학자들이야. 4명이 다. 근데 이 직접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직접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4사람이다. 다 학자인데. 아니 참 굉장히 곤란했어요. 얘기해줘도 이렇게 손에 쥐줘도 안 되는 거예요. 학자기 때문에. 학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한 사람은 가르쳐 주니까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려야 된다. 즉각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신발 벗고 여기 같이 가서 알지만 신발 벗고 쥐고 그러면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만 느끼려고 하는 거. 그 느끼려고 하는 거는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느끼려고 해버리면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즉각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내 교수법이 한계가 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하면 또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점검해보면 많이. 그런데 얘를 내내 그 극기 명상하면서 그냥 제가 그 한계를 느낀 게 그때 처음으로 한계예요. 이런 사람 그러면 금방 알아듣고 하는데 그 사람도 안 들어요. 내가 얘기하면 받아가지고 그 사람 재구성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즉각 안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을 이제 한번 잡아보세요. 손가락을 뒤로 한번 제껴봅니다. 천천히 제껴보십시오. 힘을 점점점 쭉 하면 어때? 뭐가 일어나죠? 통증이 일어나죠. 더 제끼면 통증이 점점점 강하잖아요. 그럼 천천히 놔보십시오. 그럼 통증이 점점점 줄어들죠. 손을 놔보십시오. 통증이 사라져버리죠. 자, 여러분 통증을 아는 것은
내가 머리를 써서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냥 알았죠. 그게 알았잖아요. 그냥 아는 거야 이거는. 비판다.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뭘 하는가 하면은 심한 이치를 사유하고 심한 이 뜻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건 간접인식이에요. 눈앞에 없는 것, 심한 이치는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유 분석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직접 인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직접 인식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저기 있는 그대로 아는 거거든요. 가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무상고 무아는 이 직접 인식,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해 이해오면은 이제 공성에 대해서 사유 분석을 하고, 사유 분석이가 공성이 확실히 드러나면, 그래서 알아차림, 직접 지각을, 직접 인식을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정지라고 해요. 정명할 정자, 알지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정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념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은 형상을 인식하므로 형상 자체가 순간순간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선악업의 경영성을 가진 종자가 현행할 때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자의식의 인식 대상이 발생할 때 그 대상의 이미지가 다시 아리아식에 저장됩니다. 대상이 반응하여 인식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이미지가 아리아식에 저장되는 시간은 17찰나 동안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상이 한 번 바뀔 때 대상의 이미지를 아리아식에 저장하는 인식 과정이 17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상이 한 번 바뀌면 마음은 몇 번만 17번 바뀌는 거예요. 현대 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사물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는 시간을 0.2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자가 빠르게 현행하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하면 종자의 현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멸의 길을 가면서도 파멸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요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사물을 딱 보면 그 사물의 이미지가 마음에 딱 저장이 돼. 저장되는 과정이 17번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한번 대상이 한번 딱 바뀌는데 마음은 17번 바뀐다. 이게 17찰나 그래요. 거기에 이제 17찰나에 대한 얘기는 그게 아마 주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30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남방상자불교의 심식설과 수행기, 한국불교학 길집대론 집제 1집 하권에 보면요. 외부의 물질 감각 정보가 감각기관을 자극하기 시작하여 정보 처리를 마칠 때까지 17찰나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보, 감각 정보의 최소 물질 단위가 찰나, 생성, 지속, 소멸할 때 마음은 생주멸을 11번 찰나 동안 반복합니다. 즉 물질 찰나와 마음 찰나의 변화 속도의 비율은 1:17이며 17찰나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감각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인식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대상의 이미지가 마음에 저장되는 게 될 때까지
마음이 몇 찰나를 17찰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 사물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차자를 탁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이 잠재의식이 그냥 지나가요. 이 잠재의식은 이때 잠재의식은 의식으로 봅니다. 아비달마에서. 두 번째 찰나에 비로소 의식이 탁 현행을 하면서 그 사물을 보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고는 그 사물을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 다음 찰나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뭐 감각기관이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붙들고 머무르고 이런 과정이 17찰나가 진행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는 뭐 제가 자세히 그걸 안 적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본 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는 사물을 이제 인식할 때 뭐가 탁 치거나 뭐가 이 앞에 장애물이 탁 나타났을 때 아는 0.2초라고 얘기를 해요. 0.2초라고 그러는데 이 수행자들은 그걸 사물의 인식에서 그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과정을 17번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관찰을 잘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연습하라. 예? 연습하라고요. 수행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만 이런 걸 잡아내는 게 바로 알아차림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해 탁탁탁 체크낸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아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걸 정념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반복하는 거죠. 이 훈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게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알이 씹히는 거라든지 뭐 김치가 씹히는 감각이 이걸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목을 넘긴다고 체크를 하고 또 설거지 할 때는 이렇게 물이 몸에 닿는 거나 차가운 느낌이라든지 이게 그릇을 닿을 때 느낌, 촉감 이걸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요. 예? 그게 이제 알아차림 이제 대항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외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 건포도 있잖아요. 네. 건포도를 한 개 입에 넣어가지고 건포도를 씹으면서 그 맛이 어떻고 감각이 어떻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왜 나오면 그만큼 알아차림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 썼겠죠. 아몬드를 입에 넣어가지고 맛을 보고 씹어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알아차림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순간순간이지만 그게 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야. 예? 그게 되고 있다고 쭉 지속되는 거는 아니지만 가다가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착각인가요? 예. 알아차림은 그 근성근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밀하게 이 알아차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물을 보면 사물이 입자로 보여요. 사물이 입자로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알아차림에서는 그렇게 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마음의 움직임 같은 거 우리가 찰나처럼 움직이면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걸 잡아내는 것도 다 알아차리면 이 사회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진실을 캐내는데 이 알아차림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훈련을 직관하는 훈련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논리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인명학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물의 인식에서 진실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직관과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대상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알고 보면은 과학자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과학과 서로 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얘기해서. 그 명상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의 속도를 간파하고 그것이 주체와 실체가 없음을 알면 자기 파멸의 종자가 아리아식에 저장되지 않게 되어 파멸의 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가 사라짐을 아는 마음작용은 생각이 아닌 관하는 지혜의 염입니다. 관하는 걸 지혜를 염이라고 종경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얘기해요. 자기 파멸의 길을 감당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파멸의 종자가 아리아식에 저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우리 느낌 있잖아, 느낌요. 느낌도 세 종류가 있어요. 괴로운 느낌이 있고요. 즐거운 느낌이 있고 무덤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에 괴로운 느낌이 오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너무 괴롭고 이러면 분노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고용된 사람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자꾸 체불 상태가 자꾸 깊어지면은 막 나중에는 참다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이 괴로움은 분노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요걸 탐욕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제 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 놀러 갔는데 그 선반위에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꿀같이 너무 달고 맛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엿을 만들 먹을 것 같아. 조청 뭐 그걸 내는 먹었어요. 어린애가 맛있으니까. 아니 그래 한 번 찍어 먹고 말아야지. 그걸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들켜가 야단 맞았어. 아니 그 내놓고 먹고 있으니까 어릴 때니까. 그래서 이게 즐거움이 생기면 계속 먹고 싶어 하거나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덤덤한 거는 이거는 무지로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느낌을 관찰하는, 무상 관찰합니다.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을 관찰하게 합니다. 무상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다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찰하는 내용이 바로 정념이에요. 이 정념이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느낌이 계속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근데 이 느낌을 내버려 두면 내가 분노나 탐욕이나 의리스금으로 간다. 탐진치거든요.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이 느낌이 원래 고통의 원인이고 그래요. 번뇌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아차리면 뭐 해야 될까. 괴로움은 괴로움 느낌이 딱 끝나버리고 즐거움은 즐거움 끝나고 무덤은 무덤대로 끝나버려요. 괴로움 느낌 분노가 이어지지 않고 즐거움 탐욕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알아차리냐. 내가 너무 괴로워. 근데 괴로움을 잘 지켜보면은 괴로움 이 감각이 생겼다 살았다 이래 하면서 보면은 괴로운 것은 이 주제하는 실체가 주제하는 자아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노를 안 가는 거예요. 즐거움도 마찬가지 무덤도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이 생각의 흐름을 탁탁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은
망념이 많이 생기고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그래서 이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행의, 예,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념이 없는 수행은 깨달음이 없다고 봐야죠. 한마디로. 있는 듯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다 왜곡된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불교 수행에서도 생각, 상가, 생각사를 활용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상법이고, 대상의 이미지를 상상의 보상을 만든 다음 그 표상의 마음을 먹고 두고 선정을 닦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마타간의 한 방법입니다. 사마타간은 대상의 이미지를 죽이고 버리는 등 파괴를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타간으로는 지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찰나찰나 움직이는 뭔가 마음을 정념으로 관찰했을 때만이 비로소 지혜가 생기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켜보는 것은 왜 지혜가 안 생길까요? 집중하는 힘은 있는데, 예, 대상의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면. 예, 이제,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정념이 뭐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 열반경에 가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 이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다. 귀를 만지고 있는 부채다. 배를 만지고 있는 벽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장미 코끼리 만지기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어도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다는 비유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여러 장님들이 이 만지면서 얘기를 할 때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석진을 한번 척 보고 코끼리인지 알아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님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코끼리를 다 만지보고는 퍼즐을 맞추잖아요. 퍼즐 탁탁탁 맞추면은 코끼리 그림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했냐? 그 만져가지고 이미지를 돌려서 그것이 이제 확인해가는 작업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런 건 대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분별을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은 없고 그냥 대대로 분석하고 분별만 하는 사람은 코끼리를 만져도 제대로 못 보고 똑같은 이치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따져보면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하고 똑같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 얘기하잖아. 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뭐 이왕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능경에는 장님도 본다 이래 돼 있어요. 이런 굉장한 제가 한번 TV 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손끝이 이게 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화가인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물감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데 진짜 딱 멋있는 거예요. 색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감이 촉감을 통해서 이게 빨간 물감인지 파란 물감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마음의 눈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장님은 보느냐 이렇게 못 봅니다. 안남존자가 얘기했을 때 부처님은 아니다. 장님도 본다.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면 깜깜한 걸 본다. 이 눈이 이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못 보지만은 그 깜깜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건 원래 이게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멀거나 귀가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진 자는 다 평등하다고 불성 가진 존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요. 예,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70페이지 이제 봅시다. 뭐 한 읽고 넘어갈게요. 반면 정념은 눈을 뜨고 그 사물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생각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정념은 눈앞의 대상이 찰나로 변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념이 있는 수행이 불교 수행이며 정념이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정념이 없는 수행은 선정과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며 해탈과 궁극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이 확립되도록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직관은 직접 인식이에요. 네. 직접 인식인데 이건 매개가 없어요. 매개물이 없어. 네.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리하는 거 있죠. 추리. 이거는 간접 인식이에요. 왜 간접 인식인가 하면 매개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인식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눈앞에 사물이 있어야 돼요. 간접 인식은 눈앞에 사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물이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사물이 없기 때문에 내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온다 이러면 배고파고 온다 이러면 그 애의 인식은 직관입니까 추론입니까? 그건 직관이죠. 직관. 예? 직관이잖아요. 직관 알잖아요. 아니. 예. 생각을 해서. 애가 막 울음을 네. 소리를 내면서 젖달라고 막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어머니가 딱 보면 애가 젖을 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애가 젖달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 습관이에요. 아니죠. 소리를 듣고 애 우는 소리를 듣고. 네. 그죠? 네. 소리를 듣고 아 쟤가 젖을 달라 하는구나. 그런 어머니 인식 그런 직관이 추론이에요. 직관인데. 그 왜 직관이에요? 언어를 매개라고. 매개가 있잖아요. 매개물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어머니 인식은 직관이 아니고 추론이라고. 언어를 매개라 하는 건 다 추론이에요. 집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냉장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 있냐 하니까 냉장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언어를 매개로 했기 때문에 냉장고 눈앞에 없는데 없는데도 언어를 매개로 냉장고를 파악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추론이에요. 그래 매개물을 갖고 인식하는 건 다 추론에 해당하고 바로 눈에 탁 저기 보는 거는 냉장고 있는 걸 탁 그냥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구나. 네. 그 다음에 예, 그럼 냉장고구나 이거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 사람은 그 추론입니까 직관입니까? 추론. 예? 그건 추론이에요. 왜 추론일까? 냉장고라는 걸 알기 냉장고라는 언어를 알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말이죠. 네. 직관 자기만 알아. 예? 네. 그럼 다른 사람이 같이 하는 거는 추론이야. 아. 매개물 때문에. 그래. 아. 공통적으로. 그렇죠. 네. 냉장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다 들었잖아.
그렇지만 직접 인식하면 자기만이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을 냉난자지라 그래요. 물에 차고 두으면 네, 자기가 아는 거야.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이제 직접 인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누가 딱 때렸을 예? 때요.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누가 딱 때렸을 때요. 예. 제가 아야하고 느끼는 거는 직접이네, 직관인가요? 출혈이네. 직접 지각이에요. 직접 인식하는 거죠. 근데 제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어, 추론이겠죠. 그건 추론이죠. 아, 저 사람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렇게. 그럼 넘어진 걸 보고 아니 냉장고구나 했을 때도 보면은 이게 뭐 냉장고나 단어를 매개로 해서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자기 인식이 아니라 다 같이 인식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의 업으로 또 발현된 게 또 세상이기 때문에 이 냉장고 자체도 공동의 업의 발현이니까 바로 그냥 그렇죠. 그 냉장고라고 하는 경험을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 그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통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냉장고는 언어를 매개해서 다른 사람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추론에 속하는 거고, 자기가 딱 인식하는, 자기만 아는 거는 직접 인식하는 거야. 그걸 알아차림이 거기에 속한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식의 대상이 소형견이라고 하고 그게 식 자체 스스로가 전변한 결과라고 하고 자기가 인식한 만큼 전변한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지푸라기가 있는데 지푸라기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나 뭐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뱀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구별이 확실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라는 거를 공동의 업으로 간주해서 지푸라기를 뱀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그런 걸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랑 또 어떤 사람은 그 지푸라기를 아까 손님도 얘기하셨듯이 뭐 소리자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인들은 지푸라기 가지고 뭐 시어를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직관이든 어떤 이게 어떤 망상이든 그 구별이 어떻게 잘 되는지 이게 그런 거는 전부 다 자기 경험이 그 안에 끼어들어 있잖아, 경험이. 뱀으로 보는 사람의 뱀에게 관계되는,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고. 그거는, 입자로 보는 사람은 입자라 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것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남들 공통적으로 다 또 집이라고 다 알죠. 끝에 이거 다 지푸라기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자기가 봤던 건 각각 다르게 보는 거는 자기 각각 다른 까르마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까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장되어 있으면 그 업종자라고 그런다고. 종자도 업이라 하는 말 붙잖아. 업종자. 그게 다 발현되면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념은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념이라고 하는 건 즉각 바로 아는 걸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잖아. 그걸 지푸라기를 바르게 알든지, 그 뱀으로 착각을 하든지, 즉각 바로 딱 자기가 아는 걸 얘기를 하거든. 아는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착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착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보고 그냥 착각이가, 뱀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지? 근데 그렇게 뱀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한참 지나고 보니까 움직이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지푸라기 새끼로 꼬아져 있구나, 자기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즉각 이렇게 그건 알아차림이라고 보다는 착각이지. 그런 알아차림이라 얘기 안 하고 그건 착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좀 착각이라는 건 알죠, 나중에는. 그래 착각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얘기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있는 것들을 아는 건데, 그걸 바로 있는 것들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뱀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봤기 때문에 착각이지 뭐. 예. 그걸 알아차림이 하기 좀 곤란한. 착각을 바로 아는 게 그걸 착각이다 하면 아는 것도 알아차린 것도 그 알아차림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특징은, 예를 들어 대상이 하나 탁 나타나면 알아차림도 같이 나타나. 대상이 사라지면 이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져요. 또 대상이 나타나면
다른 대상이 탁 나타나면 또 알아차리면 또 탁 이걸 탁 알아차려요. 그럼 이 사라지면 알아차렸던 마음도 같이 사라져. 항상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세 사람이 풀장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뛰드는 걸 제3자가 지켜본다. 이래요. 그러면은 두 개 사라지는 건 뭐냐면 이 대상과 알아차림 두 개가 같이 생겼다가 같이 사라지는 거야. 그 제3자 뒤에서 또 그걸 또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면 매 순간순간 일어나. 근데 이걸 이제 훈련을 계속 하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순간. 어떤 순간부터. 그런데 자각이라고 해요. 그때는. 매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알아차림 자꾸 하다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다 알게 돼 있어요.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94년도인가 거기에서 이제 강주 이 라디오 불교 라디오에서 강의를 했다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해주겠다고 20분이라 하니까 아니 뭐 2시간도 하는데 뭐 20분 정도 못하겠나. 잡보장경 강의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근데 처음 방송이라 그런지 20분 방송을 녹음을 하는데 2시간이 더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한 3번 반복을 했어. 내용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이제 똑같은 걸 3번을 반복했는데 새로 녹음합시다. 네, 그랬어요. 그래, 피디 깜짝 놀라면서 스님 그걸 3번 반복하면 어떻게 아는데? 처음 방송 출연한 사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처음 하는 사람 그랬대요. 스님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그냥 이게 뭔가 알아차림 힘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새로 해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자각이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바로 즉각 아는 거. 그걸 자각이라고. 근데 알아차림이 이거저야만 자각하는 힘이 생겨요.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한다고 알고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알아차림이에요. 그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알아요. 그게 알아차림 힘이에요. 얘기하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훈련을 자꾸 거듭거듭하면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질 현상만의 정신 현상도 다 캐치가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 때 실수 같은 거 이런 걸 교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거야 맞아. 뭐 당연히 네. 그렇죠. 이거 아니다 그러면 바로 딱 아니다고 딱 네. 멈추는. 그런데 이제 그는 알아차림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 본다 싶으면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죠. 그건 고집이죠. 예, 그거는 이제 그는 고집 왜 생기 알아차림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제대로 되고 이러고 내가 내 거라 자기가 딱 보면 이건 아니구나. 딱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면 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수수했다. 그럼 뇌물을 수수를 하는데 조언을 하는 거죠. 그거 받으면 그거 문제 됩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욕심 있으면 그냥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났어. 10년 가만히 지났어. 덜커덕 걸려가 이 세월차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럼 그때 그거 왜 받느냐 이게야. 욕심 때문에 받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차림이 강하면은 그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받으려 할 때 이거 받으면 안 되지. 바로 알고 탁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일어나는 걸 탁 보고 탁 끊을 수가 있는데 그거 받을 때 자기 욕심이 생겨서 받긴 받았는데 자기 욕심이 일어나는 걸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돈을 받아 걸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도 알려주지를 않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국가 운영은 할 줄 아는데 생사에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달라고 하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네. 마찬가지인 거야.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설사 국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이 막말을 했었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트럼프 같은 사람은 계속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나 내도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내도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것은 명예가 지위가 있고 높다 해서 아는 게 아니다. 명상한다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다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박수 쳐요. 예. 자, 그거 한번 봅시다. 71페이지 보십시오. 대성기신론 하는 데 보시죠. 네 번째 줄. 대성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신과 같은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는 공이며 동시에 공이 대상을 만나면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않고 반응하는 불공임을 설합니다. 즉 공과 불공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은 진실식지라고 해서 아는 것이 본체입니다. 아는 마음이 없으면 신과 자아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과 자아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시기하면 선정이요. 마음의 본질을 깨뜨려 보면 지혜입니다. 이것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만 얘기가 취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도 넘었네. 이군 사령부에서 전문가를 요청을 했어요. 군에서 뭐 총기 사고 뭐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심리를 전공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들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종교인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도 멋모르게 누가 추천을 하기를 저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어느 데서 부대에서 이제 2박 3일인가 세미나를 여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데, 예. 이 심리적인 문제가 나와서 이 개별적으로 토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 종교인끼리 또 몰아주네? 목사, 신무, 수녀, 뭐 정녀, 뭐 스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유식을 좀 안다고 하고 유식하게 심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한 젊은 목사가 아주 불면 소리로 탁 그냥 긁어놓지. 뭐라고 얘기하나? 마음은 영성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자, 불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거는 저희 보조국사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은 달라요, 의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신부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영성이라 하는 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마음, 영성의 한 부분이다 하는 거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알고 창조했습니까? 모르고 창조했습니까? 딱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 예? 알고 창조했다고.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모르고 창조했다고 하겠어요? 알고 창조했다고 하겠어요? 알고 창조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알미 먼저입니까? 네, 물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창조 못할 거고, 알고 창조했다고 하면 알미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건데, 그렇잖아요? 참 무슨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알려고 창조한 네, 알미 마음이거든. 결과적으로 마음이 없이 창조를 못하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이 마음의 영성의 한 부분이다 하는 말을 뒤엎은 말이 되죠. 그런데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조용해졌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심리적인 문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우리가 신도 만들고 자도 만드는 마음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면 다 신이고 자하고 없어요. 말하자면 살펴보면. 근데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런 말을 하면은 마음의 본성은 공성이에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만 이런 얘기예요. 창조주를 얘기할 때 기독교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만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 하는 건 하은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알면 다 알겠다 이거죠. 마음이 모든 다 만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알아차림에 대해서 유익하게 많이 얘기를 했네요. 그죠? 네. 아니, 내가 자꾸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은 휴식하겠습니다.